흑님, 숲님, 강님, 햇빛님, 곡식님. 자연에 님자를 붙인 오덕님의 토종딸기계도 당님. 자연과 공생공락하며 닭을 당님이라 부르는 사람. 당님과 함께하는 귀농 6년차 시인 홍일선 씨. 스스로를 좋은 시를 쓰려다 실패한 농부라고 밝힌 일선 씨와 당님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남한강의 또 다른 이름 여강. 가장 아름다운 옛길 9사리의 마을 도리. 도리마을 강변에 위치한 황토집과 바보숲 명상농원. 매일 아침 이곳 농원의 주인인 일선 씨가 거르지 않는 일이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님들이 나만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당님들도 우리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선 씨의 아침 선곡은 농원에 살고 있는 700수의 닭들을 위한 것. 야산인 바보숲에는 제초제를 주지 않는데 여기에 당님들을 풀어놓으면 당님들이 알아서 돌아다니며 지렁이와 쑥, 어성초들을 먹고 자란다. 그 닭에게도 어떤 뭔가 윤리, 가축에게도 어떤 복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방사해서 키우게 됐어요. 이곳의 토종닭들은 울타리에 구애 없이 자유롭기만 한데 아이고, 여기 달걀을 당님들이 낳았네. 여기다 넣은 놈들도 있어요. 아이고. 닭을 사람 대하듯 하는 일선 씨. 그래, 알았어. 가만히 있어. 우리 알 좀 품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이 당님들이 난 태풍에 또 다 날아가서 다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6월달 그 7월인가요? 어미닭 한 마리가 그 병아리 15마리를 데리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요. 그때 정말 생명의 어떤 경이랄까. 정말 내가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큰절하듯이 정말 절을 하고 싶은 저게요. 1980년 창작과 비평을 통해 등단한 홍일선 시인은 농토의 역사, 흙의 경전 등 많은 시집을 낸 중견 시인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그가 이곳 여주로 내려온 것은 2006년. 원래는 단순하게 자연 속에서 글을 쓰고 싶었노라고 했다. 글쎄 귀농이 내 꿈은 아니었었고, 다만 서울서 한 30년, 18년 살면서 과연 내가 마지막에 귀속될 곳은 어딘가. 결국은 흙인데 땅인데 그렇다면 그곳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한 40대 후반부터 전국을 좀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쓸쓸하고 좀 그럴 때마다 좀 묘향 삼아서 국토를 한번 순례해보자.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다 한 2, 3년 만에 여기 여주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주의 풍경에 반해 아름아름 땅을 알아보고 황토집을 짓기까지 10여 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며 탈탈 모은 돈으로 토지 구입 1억 5천만 원과 황토집을 짓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었다. 그때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 독서실이라고 그럴 때는 그냥 생활이 넉넉했어요. 쓰는 거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다 버리고 온다는 게 가장 가슴이 좀 아팠는데, 와서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많은 걸 잃었을 때 또 많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좋구나,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참 많이 들어요. 아, 뭐 이게 뭐 운명이랄까 같은 닭 5마리를 우리 후배, 아동문학하는 후배가 우리가 갖다 줬어요. 그때 이 줄독감 때문에 그냥 어려울 때였는데, 그래서 아마 그 작가가 이 시골이 좀 자연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으니까 아마 이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왔는데 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5마리가 이렇게 한 700여 마리로 늘어났으니까 뭐 난 행복합니다. 예. 우연히 시작된 닭들과의 조우. 그 후 또 몇 년. 이제는 바보숲 명상농원이라는 반듯한 이름도 붙이고 자연농법으로 닭들을 키우는 농부의 삶에도 제법 자리가 잡혔다. 바쁜 일선씨를 찾아 마을의 이웃 주민이자 술친구이기도 한 동네 이장님이 농원에 들렀다. 여기 어디 계세요? 예. 이게 월동 준비 잘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월동준비 뭐 지금 난 이제 그러잖아도 뭐 이장님 댁에서 그 가져가라는 뱃단, 뱃집도 가져가야 되고, 또 산에서 이제 부엽토, 또 이제 무청돌 말려야 되고, 겨울 또 준비하려면 그거지 뭐예. 그리고 또 이런들도 이장님과의 인연은 일선 씨가 마을에 정착할 때부터 예나 지금이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원래 옛날로 말하면 선배님이시죠. 뭐 선배님이시고, 또 주민들하고 또 융화도 잘 되시고, 또 좋은 일, 굳은 일 다 오셔서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농촌에 오셔가지고 참 같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참여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동네 일을 보는 입장에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일선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뭐 늘 한 2-3시면은 우리가 산에 가는데, 산에 가서 내 마음도 좀 쉬고, 또 우리 당님들 먹여줄 것도 좀 끓여오고, 뭐 두루두루 갑니다 그냥요. 점심 무렵 일선 씨가 매일같이 들른다는 뒷산. 닭 모이로 쓸 부엽토를 챙기고 자연 속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 한 살을 또 내가 한 해를 또 여기서 또 넣은 게구나. 이게 9년째가 되는구나. 부대자루 한가득 꾹꾹 눌러 담아 산에서 내려오기 무섭게 본격적으로 달걀개줄 사료를 만든다. 발효쌀겨와 들깨묵을 주 재료로 옥수수 알곡과 두부비지, 부엽토와 숯, 소금. 총 12가지의 자연 부산물에 흑누룩을 더한 일선씨만의 사료. 일반 사료 대신 직접 구한 재료들을 일일이 챙기다 보니 힘은 많이 들지만 당님들이 건강하다.
항생제가 아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라야 당님들도 건강하다는 일선 씨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이러한 토종닭들이 낳는 알은 공장식 달걀과는 확실히 다른데 맛과 영양이 좋은 반면 알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달걀은 소규모 전화 주문으로 한 알에 1,000원.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가 이거 할게 나와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강소농 농가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균형을 해서 어떤 농업의 가치랄까, 네, 농업의 참 뜻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좀 조금이라도 그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참 또 내 어깨가 무거웠었고. 농원 한쪽에 자리 잡은 동해 등의 사육장도 일선 씨가 매일같이 들르는 곳. 이곳에서도 다른 농가와 차별화된 그만의 농법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혹시 동해등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동해등해에서 지금 밥을 지금 주는 중입니다, 지금요. 예. 이 동해등해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아, 이게 동해등해가 우리가 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귀중한 자원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음식물 찌꺼기라 그러죠. 음식물 잔반하고 축산물, 부산물들, 축분들이라든가 닭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먹이로 하면서 거기서 이 동해등해가 알을 까요. 알을 낳으면 이제 번디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유충 같은 것들을 번디 그런 것들을 닭 먹이로 주면은 굉장히 닭 먹이의 어떤 고단백온을 되는 것이죠.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자라는 동해등에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예. 아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예. 그렇죠. 동해등해에 관심 많은 여주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도 이곳을 종종 찾는다. 여기 지금 이제 번데기로 유충장인데 사실 여기 조금 날씨가 일교차가 있으니까 애들이 좀 굉장히 운동이 좀 동감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배지 만들 때 이제 송아지 사료하고 요거 버섯 버지 하지 않고 요거 우리 부엽터랑 같이 해서 섞어주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홍 사장님이 정말 이거를 이렇게 정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계속 할 테니까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사육장은 군에서 지원받은 5천만 원으로 시작. 처음 동해등해 사육의 권유를 받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였다. 고단백 물질이니까 그 닭의 영양에서는 아주 최고죠. 그렇겠죠. 예. 여기는 한 1,000수 정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농장을 가지고 특색 있는 농장을 만들어야잖아요. 그 특색 있는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육성 폐지약을 활용하는 이런 농장으로 토종닭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지만 그 나오는 이런 생산물들이 고가로 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강소농가라서 아주 적극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서 심사에서는 전국의 강소농 중에서 대표로 뽑히는 이런 모범농가입니다. 상업적이고 손쉬운 방법 대신 환경과 자연을 선택한 일선 씨. 고단백 동해등해를 먹고 자란 닭님 역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이곳을 규모는 작아도 탄탄한 농가로 만들었다. 일반 달걀보다 비싸지만 인기가 좋아 항상 품절 사태를 빚는다. 농가의 밤은 그날그날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바쁘다.
많이 나온 것 이처럼 같지 않네. 강소농은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농가에 꼭 필요한 항목이자 작은 면적으로부터 높은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일. 여기에는 농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강소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저희 여주군에서 강소농을 아주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 진단과 그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걸 갖다가 한 6번에 걸쳐서 한 200명 이렇게 실시하고 또 선도 농가를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한 6농가에 대해서 각 농가마다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또 그 강소농에 얼마만큼 그 만족하고 있는지 경영은 잘 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한 300여 곳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영 개선이라든가 컨설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주군 자체적으로 작년 금년 해서 한 300여 농가를 그 우리 여주군 그 강소농으로 추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 농가 개별적으로 맞춤형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택배 다 보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선시의 농법은 강소농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내외가 밤마다 정성스레 포장하는 달걀 역시 전국 각지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으니 일선시의 농부로서의 삶은 궤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 날 이번엔 황토집의 안주인 은희 씨가 바쁘다. 평소 직접 매주를 띄워 장을 담아 지인들에게 나눠주길 좋아한다는 은희 씨. 역시 직접 재배한 재료들로 장작불과 가마솥에 불을 피웠다. 오늘은 특별히 조청을 담기로 했는데 사람이 만든 꿀 조청, 황토지표 조청이다. 맛있다. 이렇게 조청을 직접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곡식으로 만들어 갖고 모든 음식에 조청으로 물엿 대신 이걸로 썼을 때 천연 재료로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주 달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고추장이나 뭐 모든 걸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 조청이 참 좋다는 걸 알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원해요. 그래서 하면 참 좋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동마다 가득 찬 은희 씨의 장은 황토집의 또 다른 자랑거리. 이게 된장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까매져요. 그래갖고 이제 속에는 이제 이렇게 노란데 위에는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갖지 못하는 자연 밥상의 원천이다. 이날 오후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왔다. 간이 잘 맞아요. 동료 문인들의 방문에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한 밥상. 정말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윤기를 세 가지를 매일 밥을 밥 한 그릇을 저기 그 병에다 담은 거. 그래서 동료 문인들 사이에 있으니 그을린 얼굴이 눈에 띄는 일선 씨.
자연 예찬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미 있는 일을 농사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 좀 들더라고요. 도시에서 살 때보다 얻은 게 더 많다는 일선 씨가 나누는 행복한 밥상이다. 저는 이 집에 가장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종교적인 선지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공장식 농업과 축산업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양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그 홍일선 선생의 시집을 보면 전부 그 농업에 관한 시예요. 농업을 걱정하고 그것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큰 마음의 상처를 또 담고 계신데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용기가 참 너무 대단하고 저도 언젠가는 이런 데 와서 같이 일조해서 이 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글쎄요, 우리 홍일선 시인님은 지금까지 시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 생활 속에서 뭔가를 갖다가 읽어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배우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결국은 돌아가는 것도 자연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 꼭 크게 터득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몸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가는 날이 장날. 농원 한쪽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하여튼 겨울 되기 전에 나 좀 살려주시오. 우선 뭐 그냥 이 형님들이 죽겠다 그러네. 이거 빨리 좀 여기 해우서 좀 해서 근심을. 해우서가 무슨 뜻이냐면은 근심을 푼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채식. 마침 쌀겨를 이용해 생태 화장실을 만들려던 참. 행복한 밥상도 끝. 방문객들은 이내 일손이 됐다. 늘 보세요. 기술자로 이제. 네. 예? 근데 이거 실명제니까 나중에 무슨 뭐 이게 우천이 조적 자격증 있어. 우천이 조적 자격증 있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 사실은 내가 지금 한 8년째 살면서 늘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한번 그 해우소 역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달팽이 집으로 대문이 없는 우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가에서는 그 근심을 푸는 곳이라고 해서 해우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해우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을 푸는 곳 해우소. 달팽이집 모양의 생태 화장실이 제법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기 우리가 당님들한테 또 중요한 그 밥이 되는 그 재료원인데 등에 먹인 그 음식물 찌꺼기랑 비지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 알들을 직접 그 소비자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택배를 이용해서 서울 분들한테 도시 분들한테 붙이러 가는 길입니다. 예. 두 내외가 길을 나선 곳은 읍내의 우체국. 10kg짜리 저기 3개하고 4kg짜리. 어떤 게 2kg시죠? 어제 안 오셨네 진짜. 맨날 오시더니. 네. 우체국을 내 집처럼. 두 내외의 달걀 배송은 하루의 일과가 됐다. 그리고 우체국에 갈 때면 꼭 들르는 또 한 곳.
동해등해의 먹이로 줄 콩비지를 수거하는 일도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과다. 바보처럼 내주기만 하는 자연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흙의 마음을 읽고 치유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에게 농업은 그래서 철학이다. 조금 뭐 선배랄까 먼저 귀농한 사람으로서 얘기가 농업을 하나의 그 경제 가치로 보지 말고 하나의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현장으로 봐라. 그러니까 적어도 농부는 이 땅에서 어떤 성직자와도 그 성직자 역할을 하는 그 거룩한 직업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생명을 다시 거룩하게 보듬어하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새로운 농부가 되는 사람들한테, 귀농하는 준비되는 분들한테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지금까지 서울에서 아니면 뭐 다른 대도시에서 갖고 있었던 직업보다도 더 거룩한 직업이니까 다 심사숙고해서 농촌에 내려온다면은 아마 제2의 인생이 가장 아주 멋진 이모작의 인생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흙의 착한 마음을 믿는 이여, 기다림이라는 님, 길이라는 님 아직도 모시고 있다면 먼 길 그냥 더 가시게나. 언제이고 어머니 뵙거든 흙님에게, 강님에게, 숲님에게 나무 호미 하나 깎아드리고 무릎 꿇어 3배 올리시게나. 홍일선 읊다.